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00억 원, 기관은 4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개인은 800억 원, 기관은 1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1000억 원가량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실적 발표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이제 그 같은 흐름으로 따라간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636억. 일단은 이 종목 말고는 그러면 좀 다른 종목들은 매도세가 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 이제 그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1000억이나 일단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중간 선거 영향에 따라서 이 공화당 쪽이 하원을 잡게 되면 이 IRA법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2차 전지나 이제 친환경 중심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관은 이제 반도체 중심의 좀 매수세가 좀 약간씩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SFA 반도체, 그리고 DB 하이텍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은행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아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SNS텍과 DB하이텍이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주목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이 아직 시황이 바닥에 이제 근접한 것이냐, 일단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일단 미국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근데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체로 강세인 흐름인데 두 종목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게 보여지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평가된 상황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솔림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바닥 국면에서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된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국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자면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전망도 나왔고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NS텍과 DB하이텍 중에선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SNS텍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또 국산화에 도입을 했던 SNS텍인데 블랭크 마스크 저희가 저번에도 수급 파이터 시작에 네. 또 반도체 관련하셨으니까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SNS텍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파이터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겹치는 종목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종목 자체가 좋고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TSMC가 매출이 잘 나왔죠.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파운드리 쪽이 매출이 이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매출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TSMC가 고객사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다 미래 사업, 반도체 사업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황이 좋다라는 것은 어쨌든 STN, STEC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TSMC 대표적인 주자라 볼 수 있는 TSMC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세 공정이죠. 이 계속적으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 나노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EUV 공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런 기술력과 그다음에 낮은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계속 나노 공정 자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EUV의 역할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V 미세 공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EUV 기술 자체가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 쪽에 특화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이제 회로를 새기는 데 필요한 이 공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국산화가 안 돼 있는데 SNS텍이 이제 EUV 국산화를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증명이 좀 돼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매출까지 크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SNS텍의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TSMC와의 점유율 경쟁을 조금 더 네. 유의를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SNS텍에도 수혜 기대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리랑 좀 비슷하죠. 거래 대금이 잘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근데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은 하지 않고 박스권 하단을 잘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 끝날 때까지 지수는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종목 자체가 8% 이상대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가에서 말씀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28,800원. 죄송합니다. 28,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을 23,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SNS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한올 바이오파마와 셀트리온이 만났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 셀트리온은 또 바이오시밀러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에 또 새롭게 전환을 했습니다. 두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또 환율까지 치솟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시장이 점차적으로 바닥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바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던 업종이고, 시장이 오를 때 과연 같이 따라 올라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가 신고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주가 바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의 흐름이 지금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이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올 바이오파마와 셀트리온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셀트리온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가 더 낫다는 기준일까요? 네, 일단은 대장주가 시장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대장주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다행히 셀트리온이 그 중심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현재 단계고,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컨센서스에 부합을 해주면서,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그 중심에 있어서 이제 실적과 이제 신약 개발 모두 다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주요 제품인 램시마라든지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서 실적이 잘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바이오시밀러도 역시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뭐 이제 램시마가 있겠죠. 램시마가 미국하고
유럽 밑에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램시마 매출 비중이라든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제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형 변경 기준이라 볼 수 있는 램시마 SC는 가격 경쟁력까지 높기 때문에 램시마가 잘 됨에 따라서 제형 변경 기조라 볼 수 있는 램시마 SC까지도 지금 단가 자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같이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쪽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이 핵심 두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신약 관련된 모멘텀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약은 뭐 제쳐두더라도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이 금리 인상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라면 이제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개발부터 유통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된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평선도 잘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현재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1차 목표가 20만 원, 손절 가격 1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셀트리온을 꼽아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의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인크로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인크로스 하면 광고주 또 OTT 관련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광고 시장의 문이 조금 더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광고 시장 역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광고 시장이 이제 화랑을 입게 되는데, 근데 인크로스는 좀 차별적으로 SK 계열사로서의 그 자체만으로 일단은 그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문자 커머스라 볼 수 있는 이제 플랫폼 T들의 실적 기여도가 점차적으로 현재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 쪽에서의 이제 광고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즉 이제 사람들이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에 이제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펀더멘탈이 완전 달라지는 그럴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크로스 역시도 그 SK 계열사 중에도 웨이브라든지 이런 OTT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인크로스가 해당 다른 OTT 쪽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쪽을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 뭐 현대차라든지 게임사가 연말로 갈수록 광고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대기업 계열사 안에 있는 인크로스가 그에 따른 이제 실적이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계열의 국내 3위의 미디어 랩사인 인크로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현재 가격이 자 여기에서 이제 OTT 이게 넷플릭스 OTT 영향으로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지금 잠깐 그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연말로 가서 실적 성장주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19,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을 13,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실적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인크로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